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 상담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심리맨 상담소 채널에서는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과 사연, 상담 사연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심리맨 상담소 채널도 구독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질문 해주시고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은요. 페이지 140페이지고요. 27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그림자 선택하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조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뭘 조작하냐? 두 가지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죠. 첫 번째는 사람 조작, 두 번째는 현실 조작. 그런데 사람은 조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조작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세계의 층, 나의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 조작이란 말은 통제한다 또는 조종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왔었죠. 형상과 그림자. 형상과 그림자라는 개념은 이 현실은 거대한 거울과도 같다라는 개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사실 우리는 이 거울의 경계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계면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거울은 특성이 뭐예요? 이 나의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잘 고스란히 반영을 해주죠. 이렇게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거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계면에 있다는 것은 이 형상과 그림자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동시에 이런 속성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부터 좀 확장시키라고 말씀드린 게 오랫동안 제가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왔죠. 가능태 공간, 저 너머에 이쪽에 물리적 공간, 시간, 공간, 저기는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세계 안에 중첩되어 있다. 함께 있다. 함께. 다만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육안으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이중거울 같은 현실이 우리의 현실에 이 두 가지 그림자와 형상이 다 존재하고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림자를 통해서 형상을 구축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여기서 이 형상이 이게 실체라고 한다면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움직이는 거죠. 그림자를 움직여. 그랬더니 이 그림자가 이중거울 저쪽에서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면의 속성이 있잖아요. 거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울을 여러분 봤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쓸쓸하고 무겁고 슬프고 뭐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근데 그 표정을 보고 내가 슬퍼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슬픈 표정을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바꿈으로써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을 수 있죠.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또 웃음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내가 또 웃을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조종을 당해왔죠. 어디에? 거울의 그림자에 조종을 받아서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현실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시나리오에 끌려온 거죠.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죠. 근데 거울 밖에 내가 웃음으로써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음으로써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웃는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즐거워서 웃었더니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웃는 경우도 있지만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조작하는 거죠. 어떻게? 웃게 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거울 안에 있는 쟤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웃게 되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울 보시면 뭘 하시냐면, 보통은 우리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객관화, 대상화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거울 안에 있는 쟤, 그걸 타자화 시키셔가지고 거울 안에 있는 저 마네킹을 내가 한번 원하는 마네킹으로 만들어보자.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안에 있는 마네킹을 내가 아니라, 예,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울 안에 있는 마네킹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보자. 아우, 이제 멋지네. 그러고 나서 그 마네킹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이용하자 이거죠. 이게 역방향, 예,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데, 예, 그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그림자를 이용하는 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 이 반영이 실체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 실체가 곧 동시에 내가 돼버려.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예,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해를 잘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용어 설명도 다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림자를 선택한다. 그 말은 이 현실에서, 예, 어떤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지, 예, 내가 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 여기서 이제 용어가 조금 더 나오는 게 정방향, 역방향 이런 말이 나와요. 정방향, 역방향. 역방향이 뭐예요? 한 번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예. 직구가 아니라 변화구인 거예요. 말하는 변화구. 직구는 정방향. 정방향은 뭐예요? 내가 현실에서 원하는 프레임을 비춰. 미래 프레임을 비추면 그게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거라면, 역방향은 변화구. 한 번 더.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아니죠. 실제가 아니니까 일종의 가짜. 그래서 이걸 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를 해줘. 마치 뭐뭐인 것처럼.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로. 그래서 그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외부 의도를 타고 들어오는 거. 예, 변화구죠. 그래서 정방향은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 예, 그죠? 주문하고 기다리는 게 되는 거고, 역방향은 연기해서 연기가 그 역할이 진짜가 되게 만드는 거. 주문하기는, 네, 나 커피 마실 거야. 커피 부탁해. 그리고 기다렸더니 커피가 와. 이게 주문하기면은, 연기하기는 뭐냐면, 예, 커피를 마시는 신용을 하고 있었더니 커피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제 이게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 네, 이런 것과는 구분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1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을 그럼 읽어드리면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이건 현실을 가지고 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지하고 사실 같은 놀이이며 동시에 가면무도회라고 할 수 있다. 너희 앞에서는 따라하기, 현존하기, 허용하기, 따르기, 추적하기, 선택하기, 그리고 형상과 그림자 같은 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밑에 볼딕체입니다. 너희는 가지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흉내내며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되자타임이죠. 되자타임. 다시 말해 너희는 형상은 물론 그림자도 선택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뭘로 할까요? 지난번 라방에서 어떤 분이 강사, 유명한, 예, 인기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언젠가 강사가 돼야지, 강사가 되고 싶다는 항상 미래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그림자 선택하기는 이미 된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강사다죠. 이미 나는 강사다. 자, 이제 내가 강사예요. 어떤 강사?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에 이미. 자, 그럼 이제 그 순간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그 순간 눈빛이 달라져야 돼.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 그럼 내가 이미 유명한 스타 강사면 나는 뭘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되고 싶어. 이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나오는 느낌하고, 예? 항상 미래로 미뤄둔 거하고, 이미 나는 스타 강사야라고 내 존재를 현재화시키고, 이 그림자죠. 이 그림자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것을 느끼면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림자 놀이랄까요?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사실은 재밌기도 합니다. 이게 혼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단체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역동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미 강사인 거야. 예, 그럼 달라진단 말이에요, 태도가. 그림자 역할을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사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정신줄 놔버리면 뭐예요? 그럼 이제 사기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강사가 아닌데 강사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할, 그림자라는 걸 알면서 그림자 놀이를 하면 이거는 이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그림자가 그냥 되어버려. 그럼 이거는 타프티도 아니고 트랜서핑도 아니고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예. 어떤 욕망에 많이 사로잡히신 분들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경험적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거울 속에는 형상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형상은 너희 자신이며 거울에 비칠 너희의 생각과 행동이다. 그림자도 너희 자신이지만 거기에는 너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포함된다. 즉 현실과 그 속에 있는 너희의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 그 다음 14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역방향 얘기가 이제 나와요.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울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모든 행위들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 그게 뭐냐면 거울의 속성을 이용하는 거, 이것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렇다면 형상이나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과 현실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형상과 그림자는 거울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가오는 프레임을 비춰서 정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정방향, 역방향. 역방향은 예, 한번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 한번 돌아서 가고, 정방향은 예, 저쪽에서 이쪽으로, 역방향은 여기서 저쪽 갔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단락. 내가 꾸며낸 것이 이런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나의 겁 많은 아이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현실은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꾸며낸 것을 실현시킬 방법과 기회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재밌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연기 학교, 예? 연기 교실인데 이 연기가 일반 그 배우들의 연기가 아니라 네, 이 현실 조종 연기죠. 이중거울 연기 교실 또는 뭐 가능태 연기 교실, 그림자 놀이 또는 트랜서핑 또는 뭐 타프티 연기 교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43페이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진지한 연기다. 진지한 연기. 예. 진지하다는 거는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정성. 장난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심각하란 뜻이 아니라 예. 여기서 진지하라는 건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예. 가볍게 장난하듯 하지 말고 진심이 들어가야 된다. 진심. 이 뜻이에요. 되고 싶은 배역을 연기하고 가지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가상의 배역이 현실의 등장인물이 되도록 말이다. 바로 이것이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꾸는 역 프로세스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진지해라.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꾸준한 연기다. 꾸준한, 여기에 또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부족해요. 우리가 뒷심, 근력이 약해요. 꾸준한 연기다. 꾸준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위한 환상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다 이해하시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제 144페이지. 그래서 그림자의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림자의 알고리즘. 첫 번째,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은 소유, 되고 싶은 것은 존재. 존재는 마네킹 만드는 거, 내 모습. 소유는 내 주변 현실 만드는 거. 원하는 게 뭐야? 자,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존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현존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 모든 번잡한 펜듈럼의 생각들, 세상들.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한마디로 나는 나, 그냥 나, 호흡, 숨쉬는 나, 현재의 나, 찰나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현존이라는 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시죠? 분주한 데서 나와라. 분주한 거는 안팎이 분주하죠. 밖에 이런저런 일들, 사람들, 관계들, 정보들, 뉴스들 번잡하죠. 여기서 나오고 동시에 안의 생각들, 고민들, 번뇌, 갈등, 염려 여기서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냥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나로. 그게 나예요. 그죠? 그냥 나로 돌아와라. 그냥 나. 수식어 다 떼내. 아까 한바탕 했던 나, 오늘 이불킥 했던 나, 다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 이 현존이에요. 현존. 아주 쉬운 말로 말해요. 이거 깊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는 무심하게 원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여기서 무심하게 또 밑줄 그어야 돼. 이게 굳이 이 말이 왜 들어갔느냐. 중요성 낮춰라. 왜? 원하는 것이 생기면 우리는 중요성이 확 올라가요. 왜? 간절히 원해. 왜 원해? 필요한데 나한테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심해지죠. 이 중요성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박탈감. 이 다 중요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무심하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성 조율하라는 얘기예요. 무심하게 원하며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 선택. 세 번째, 선택했으면 뭐예요? 이제 그림자를 살아야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흉내내고 행동한다. 흉내내고 행동한다. 이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 연기는 그 부정적 의미에서 속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해낸다, 수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연기한다도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형상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대할 때 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있을 때는 뭔가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장 이거 지금 잘 나왔어요. 이거 여기 아주 보완을 잘 해줬어요. 읽어드릴게요. 앞에서는 현실의 거울 앞에서는 얼마든지 흉내내도 좋다. 물론 이성이 통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겠지만 말이다. 현실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 밑줄 착 그셔야 된다니까요. 현실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이거 놓치면은 트랜서핑이고 뭐고 탑부티고 다운머리고 다 엄한 대로 날아갑니다. 저 우주 미아 돼요. 우주 미아. 뜬구름 위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실감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또 마음에 드는 게 나와요. 뭐예요? 그 외에도 현재 프레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내부 의도 필요 없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부 의도조차 쓸 줄 모르는 의지력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외부 의도를
파악하고 올라탑니까? 아셨죠?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문장, 즉 소파에서 공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방구석 트랜스퍼, 방구석 타프티 다운머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움직이는 게 어떤 손대지 않고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시면 방구석 트랜스퍼가 되는 건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감각을 잘 익히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심리맨 상담소 채널이 있어요. 심리맨 상담소 채널에 오시면 종종 자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라디오라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트랜서핑 체험담이나 사례, 또 질문들 또는 상담,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맨 상담소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실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